일반화학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오늘 봤던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아래 화합물이 있죠. 그 화합물이 있고 그 화합물 내에 결합들이 있는데요. 그 결합의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결합의 번호를 매겨놨고 그 중에서 결합 길이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했고요. 이때 그 증가하는 순서로 나열을 할 때는 이러한 부호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합 길이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했으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4주차 강의 파트 2에 50분 30초부터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응용하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할 때는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SN 넘버였습니다. 중심 넘버에 SN 넘버가 결국 나중에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었냐면은 혼성 오비탈하고 연관이 된다고 했었어요. 혼성 오비탈. 혼성 오비탈은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sp3, 2, 1을 배웠습니다. 그때 sp3, 2, 1에서 보면 결합 길이가 정리가 되죠. 그게 결국은 SN 넘버하고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결합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결합은 어떠한 그 중심 원자와 어떤 중심 원자가 연결되어 있느냐면 요거하고 요 N하고 요 C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N에 대해서 어떤 N이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지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N은 주변에 원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BP가 N 같은 경우는 BP가 3이고 그 다음에 LP가 어때요? 지금 비공유 전자성 한 쌍이 있기 때문에 LP가 1입니다. 그래서 SN 넘버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4가 되면은 얘는 혼성계 담수에서 sp3의 혼성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질소는 이렇게 가지고요. 요 탄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심 원자인데 지금 주변에 원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BP가 4고 LP가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SN 넘버는 4가 나오는 거죠. 결국 얘도 sp3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1번은 sp3와 1번 같은 경우는 sp3 혼성계도 함수와 sp3 혼성계도 함수가 서로 연결된 그런 형태다. 그런 결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결합을 한번 보시면 2번은 아까 방금 설명했던 요 가운데 탄소하고 여기에 탄소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sp3로 판명이 났으니까 요 탄소를 한번 보시면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요 탄소를 보시면 BP가 지금 몇 개입니까? 연결된 게 3개입니다. 그래서 BP가 3개고 LP가 0입니다. 그러면 SN은 3가 나오는 거고요. SN3면은 얘는 SP2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결합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요 탄소는 SP3라고 했으니까 SP3와 SP2가 연결된 그러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번 보시면 3번 방금 요 탄소를 구했으니까 요 탄소하고 요 탄소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왼쪽의 탄소에 BP와 LP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탄소 같은 경우는 BP가 지금 연결된 그 원자들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죠. 그래서 BP가 2고요. 그 다음에 LP가 비공유성 없기 때문에 결국은 SN은 2에 해당이 됩니다. SN2는 뭐다? SP2다. SP다, SP. 그죠? SP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3번 결합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SP2와 SP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SP2와 SP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했던 요 탄소하고 밑에 요 탄소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밑에 탄소만 우리가 S 넘버를 구해보시자면 BP가 지금 주변 원자가 하나, 둘, 세 개죠. 위로 하나, 양옆으로 두 개, 세 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LP는 비공전자성은 없고요. 그래서 SN 넘버는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SN 넘버가 3이 나오니까 SP2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결합은 결국은 SP2와 SP2가 결합된 그러한 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번 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P3와 SP3가 연결되어 있고요. 결합이 되어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3와 그다음에 SP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SP2와 SP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sp2와 sp2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S와 P 캐릭터 중에서 P 캐릭터는 길쭉하고요. S 캐릭터는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 캐릭터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리고 S 캐릭터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P를 택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1, 2, 3, 4 중에서 P 캐릭터 가장 강한 건 어떤 거죠? 그냥 딱 봐도 1번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75%의 P 캐릭터, 또 여기 75%의 P 캐릭터가 합쳐졌어요. 75 플러스 75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75%입니다. P 캐릭터가. P 캐릭터를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캐릭터. 자, P 캐릭터가 75%입니다. 1번은. 2번은 몇 퍼센트 나올까요? 75% 플러스 66.6% 나누기 2를 하면 70% 나가죠. 70%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66% 플러스 50%입니다. B 캐릭터가. 나누기 2를 하면은 한 58.3 정도 나와요. 뭐 거의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66.6% 플러스 66.6 나누기 2를 하면 뭐 결국은 66.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이 뭡니까? 지금 P 캐릭터입니다. 각 번호, 각 결합의 P 캐릭터인데, 그럼 P 캐릭터가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P 캐릭터 가장 낮은 녀석이 가장 짧겠죠. 그럼 어떤 겁니까? 가장 작은 게 3번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짧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그보다 좀 더 길고, 4번보다 2번이 좀 더 길고, 1번이 가장 길다. 요 순으로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신 학생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아래 원소들 중 자기 양자수 ml이죠. ml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는 원소는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양자수 관련 문제예요. 자, 양자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문자와 숫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양자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수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N, 그 다음에 L, ML, 그 다음에 MS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양자수, 주양자수 N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오비탈을 껍질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껍질로 세분화시켜 놓은 거고, 이 양자수, 주양자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 수 있죠.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L은 어떤 거냐면, 이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주양자수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ML은 여기에 주양자수, 부양자수의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얘는 모양이고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모든 것은 다 n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0부터 n-1 값까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ML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L에서 L 값까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양자수 ML 값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요 ML 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는 원소는 어떤 거냐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ML 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ML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L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서 마이너스 ml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2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L 값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L 값이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L이 2 이상이 되려면 L은 또 어떻게 돼요? 0에서 n-1까지 값이니까 결국은 n 값이 적어도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0부터 L이 만약에 0부터 n-1인데 그쵸? n 값이 3보다 적어도 같거나 커야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저기 3-1을 하면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 L 값이 2가 나오니까 그래야 ML이 마이너스 2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ML은 여기서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0, 1,
2를 가지려고 하면 L 값이 2가 되려면 결국은 N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 N 값은 결국은 주기율표에서 주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N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적어도 3주기 이상의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주기 이상의 원소에 해당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A는 2주기죠. A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결국은 1주기잖아요. 얘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4주기 원소입니다. 4주기.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3주기 원소죠. 자, 그러면 얘는 N값이 3, 얘는 N값이 4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N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C와 D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풀 줄 아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아래의 평균 결합 엔탈피 표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페놀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이때 이 반응 엔탈피가 발열 반응인지 또는 흡열 반응인지를 정의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합이 깨질 때의 엔탈피의 총합이죠. 결합이 깨질 때의 엔탈피 총합, 결합이 깨질 때 엔탈피의 총합에서 뭘 빼주는 겁니까? 그 결합이 형성될 때 엔탈피의 총합입니다.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때 이제 그 프로페놀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프로페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 그때 그 반응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놀이 반응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프로페놀은 CCC가 3개 있고 OH가, 자, 여기서 H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OH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C에 전부 다 H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H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완전 연소를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얘가 뭐를 만난다는 거예요? 산소를 만난다는 거죠. 산소를 만나 가지고 뭐를 배출해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O2하고 그 다음에 물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물을 배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준 데 이유가 있죠. 자, 물론 여기서 상태를 다 그려주긴 해야 됩니다만 시간에다 상태는 좀 빼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 균형 맞춤 방정식을 적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2몰이 되고 9몰이 되고 그 다음에 6몰이 되고 그 다음에 8몰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균형 맞춤 방정식을 적어 놨으면 이제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합이 깨질 때 엔탈피는 뭐냐? 바로 우리가 여기 주어진 평균 결합 엔탈피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평균 결합 엔탈피, 결합 엔탈피란 말을 속지 말라 그랬죠. 이때는 결합이 깨질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평균 결합 엔탈피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반응물은 여기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응물이 결국은 결합이 깨지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결합이 형성되는 거니까 결합이 깨질 때 엔탈피가 반응물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물은 지금 어떻게 돼요? 반응물은 그 프로페놀은 결국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CH하고 CC하고 CO하고 OH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얘네들을 갖다가 다 시그마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면, 자, CH가 먼저 몇 개 있어요? CH의 반응 엔탈피는 여기 있습니다. 413인데 얘가 몇 개야? 지금 C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그지? 일곱 개가 지금 413kJ/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해주고, 그 다음에 CC, 이게 CH입니다. 그 다음에 CC는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CC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CC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밑에 348이에요. 348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O가 또 있어요. C하고 여기 CO가 있습니다. 그죠? CO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358입니다. 그 다음에 OH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죠? OH가. 그래서 얘가 또 463입니다. OH가 463인데 얘네들이 총 몇 몰이라고? 2몰이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앞에다가 2를 곱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반응물에는 또 얘도 있죠. 그죠? 산소. 걔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495가 지금 몇 개 있어? 9개가 있죠. 그죠?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곱하기 495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고, 여기서 뭘 빼주는 거냐? 이제 생성물 쪽을 빼주면 되는 거. 생성물은 전부 다 결합되는 거잖아요. 결합되는 거. 그래서 여기 결합되는 거면 COO, OCO 이렇게 있죠. 자, OC 더블 본드. 걔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O 더블 본드는 지금 두 개가 있고, 걔가 799입니다. 자, 보시면 CO 더블 본드는 799죠. 이게 두 개가 있고, 얘가 몇 몰이야? 그래서 6몰이죠. 그래서 앞에 6을 곱해줍니다. 6을 곱해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자, 여기 H2O에서 보면 OH, OH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OH가 지금 또 몇 개예요? O와 H로 연결된 게 얘가 또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고 얘는 OH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463입니다. 463. 이게 몇 몰이라고? 8몰이라고. 그러면 8몰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줍니다. 앞에.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 걸 하면 13,271kJmol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16,996kJmol이 나와요. 이렇게 토탈 계산하면 몇 kJmol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3,725kJmol이 나와. 자, 그러면 델타 H 값이 어떻게 돼요? 델타 H 값이 0보다 작죠. 그러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엑소떨믹이다. 엑소떨믹, 즉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발산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실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아래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5가지.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에요. 전부 다. 이때 격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을 하고, 이때 나열할 때는 이러한 부구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자, 나름대로 이제 증가하는 순서로 나열했을 텐데, 그때 그렇게 나열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ZR, 제레미님이죠. 얘는 3조 원소라는 게 중요하죠. 나머지는 다 페이크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격자 에너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 두 그 이온들을 떼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격자 에너지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이 격자 에너지를 예측할 때는 결국 우리가 뭘 사용했었습니까? 위치 에너지인 EEL 값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건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D분의 Q1 곱하기 Q2로 정의가 됐었고요. Q1이 플러스라고 하면 Q2가 마이너스로 되겠죠. 아니면 뭐 Q1이 마이너스면 Q2가 플러스가 되던가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EL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Q1, Q2에 비례합니다. Q1 곱하기 Q2 값에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인 D 값에는 반비례한다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Q1, Q2하고 그 D 중에서 어떤 거에 더 포션이 크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더 포션이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Q1, Q2 값이 만약에 같다. 두 화합물들이, 그 두 가지 화합물을 비교했을 때, 그럴 때는 비로소 거리를 비교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솔루션 한번 가져볼게요. 먼저 마그네슘 F2의 Q1, Q2 값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Q1, Q2 값이 크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Q1, Q2 값이 큰 마이너스 값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얘는 Q1, Q2 값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Q1, Q2 값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전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뗄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Q1, Q2 값이 마이너스 값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격자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걸 알고 마그네슘 플로라이드의 Q1, Q2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F는 원래 마이너스 1 전하를 가지만 지금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2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aF2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얘도 Q1, Q2 값을 가지면 CA도 결국은 이족의 원소이기 때문에 2 플러스를 가지고요. 그다음 플로린 2 마이너스를 가지죠.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aI2 칼슘 아이오다이드 얘도 Q1, Q2 값을 하면 2 플러스에 2 마이너스를 해서 결국 마이너스 4. 지금 공교롭게도 Q1, Q2가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NaF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NA는 1조 원소이기 때문에 자, 1 곱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Gr2O3 자, Gr은 3조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조 원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마이너스 2니까 3개가 있으니까 6 마이너스가 돼서요. 6, 6이 36, 마이너스 36. Q1, Q2 값이 압도적으로 지금 얘가 가장 높죠.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는 격자 안에서 가장 큽니다. 결국은 얘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과 가장 큰 녀석은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Q1, Q2 값이 여기에서 보니까 요 세 가지는 지금 Q1, Q2 값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이러면 이제 그 우리가 거리를 따져줘야 되는 거죠. D분의 Q1, Q2 값이니까 거리를 따져주면 거리는 결국은 뭡니까? 원자들의 그 사이즈에 이제 그 반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둘 중에 어떤 녀석이 더 작아요? 마그네슘이 더 작죠. 그렇죠? 얘는 3죽이고 얘는 3죽이고 얘는 4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기가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그 거리가 그 멀다. 그래서 그 뒤에 반비례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좀 더 이 EL 값이 작은 값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격자 에너지가 가장 높은 녀석은 GR2O3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값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NaF가 됩니다. 요 사이에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NaF보다 높은 애는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그 요 가장 큰 것보다 가장 바로 밑에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될까요? 그 녀석은 요 세 개 중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세 개 중에서 마그네슘이 그 칼슘보다 더 작으니까 당연히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질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 플로라이드하고 칼슘 그 아이오다이드 둘 중에서 플로린이 그 아이오딘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aF2가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CaI2가 오는 게 맞고 결국 가장 작은 녀석은 얘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얘는 Q1, Q2 값이 가장 작은 녀석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장 큰 녀석 그러니까 Q1, Q2 값이 가장 압도적으로 크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먼저 결정이 났고 나머지 세 개는 Q1, Q2 값이 같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거리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원자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 가장 그 세겠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원자가 작은 녀석인 요 녀석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작은 요 녀석 그 다음 이렇게 순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일반 화학 실험에 사용할 0.5 몰랄리티 HCl 용액 500ml를 제조하려는 순간 때마침 실험실 구석에 4 몰랄리티 HCl 용액 50ml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뭐 이용해서 물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물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낸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유의 숫자는 세 자리로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요렇게, 요 순간에 4 몰랄리티 HCl 용액을 이용해서 0.5 몰랄리티 HCl 용액 500ml를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건 물킴 문제이기 때문에요. 물킴 문제에서 가장 그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솔벤트 안에 들어있는 그 솔루트의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킨다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입니까? 솔벤트의 양만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루트의 양은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공식이 뭡니까? MV는 M-V-라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 수업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서 MV는 어떤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진한 용액을 보통 MV로 많이 잡아요. 그 다음에 M-V-는 물 키워야 되는 용액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진한 용액 같은 경우는 지금 몰랄리티가 어떻게 돼요? 4몰랄리티죠. 4몰랄리티 4.0 몰랄리티 곱하기 부피는 뭐 물 키워야 되니까 아직 부피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용액의 그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0.5 몰랄리티고요. 그 다음에
500ml를 만드는 거잖아요. 500ml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V는 어떻게 돼요? 4몰랄리티 분의 0.5몰랄리티 곱하기 500ml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면 62.5ml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제조하는 방법을 쓰라 했으니까, 62.5ml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여기 4몰랄리티 HCl 50ml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진한 거죠. 여기서 65ml를 채취해서, 자, 지금 여기서는 그 50ml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4몰랄리티 HCl 용액이 있다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채취해서 그 볼륨 플라스크에 넣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플라스크에 스크에 넣고 500ml 될 때까지 물로 채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희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5몰랄리티를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플라스크에 넣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난 다음에 요만큼 넣고 난 다음에 여기 눈금 있으면 그다음에 나머지 500ml가 될 때까지 물로 채워 넣는다. 이게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푸셨길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몰랄리티 HCl 용액 50ml로 0.5몰랄리티 HCl 용액 500ml 제조가 가능한가 물었는데 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2번은 가능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1번에서 보세요. 얼마를 채취해야 됩니까? 62.5ml를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진한 용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50ml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62.5ml를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밖에 없어? 50ml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자라서 부족해서 안 된다. 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62.5ml를 채취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500ml가 될 때까지 물로 채운다. 여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62.5ml인데 50ml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슬레이터스 룰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요 핵전화를 구한 다음에 그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이온들은 잘 보시면 그 아이소 일렉트로닉 아이온, 즉 우리말로는 등전자가 이온이 되겠습니다. 등전자 이온이 되겠습니다. 이 등전자 이온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자수가 같은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온들이지만 전자수는 같은 그런 이온이란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체결각 전자의 그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온의 사이즈는 작아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주기 원소이고 20번이죠. 원자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원래 20개인데 여기서 칼슘 2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자 2개가 빠졌기 때문에 전자가 결국 18개고 나머지 이온들도 보면 전자가 18개입니다. 비록 다른 주기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온의 사이즈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슬레이터스 룰을 적용해가지고 각 이온들이 갖는 최각 전자가 가지는 유효핵 전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번이. 그러면, 먼저 이 그 유효핵 전하를 할 때는 항상 뭘부터 해줘야 됩니까? 전자 배치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그 다음에 3P에 6개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4S에 2개가 있는데 지금 그 2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묶어주면 편합니다. 계산하기가. 묶어주게 되죠.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결국 유효핵 전환은 어떻게 겁니까? 슬레이터스 룰로 할 때 슬레이터스 룰이라고 하는 거는 각 자기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것도 다 나중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유효핵 전환하고 계산하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슬레이터스 룰도 결국 이
유해핵 전하는 G-S이기 때문에 G는 항상 똑같죠.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번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그 핵전하가 20입니다. 그죠? 20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공식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자기하고 같은 슬레이트로 해서 NSMP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기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거는 0.35만큼 빼줍니다. 근데 그 자기하고 같은 거 안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체외각 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P에 6개가 있는데 자기 빼면은 5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 5개 플러스 2개 하면은 7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몇 개가 있다고? 7개가 0.35만큼 빼준다고. 7 곱하기 0.35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한 껍질 아래에 있는 것들은 0.85씩 빼주는데 그게 몇 개 있느냐? 2개, 6개에서 8개가 됩니다. 8개에서 0.85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보다 껍질 수가 2개 이상 작은 거는 지금 1만큼 빼주는데 그게 몇 개예요? 1S에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 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얘는 8.75가 나와요. 자, 8.75가 나옵니다. 칼슘 E 플러스는 8.7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2 마이너스는 계산을 해보면 얘도 뭐 똑같습니다.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는 똑같아요.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이거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바뀌어요? 핵전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16번이기 때문에 16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0.35가 7개고 그 다음에 0.85가 8개죠. 0.85가 8개 그 다음에 1이 2개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 주면 4.75가 나옵니다. 4.75가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CL-를 해주면 얘도 결국은 전자 배치는 똑같이 있죠.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이렇게 해서 단지 여기는 핵전화가 또 17이기 때문에 17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0.35는 여전히 7개고요. 0.35 플러스 0.85 여전히 8개고요. 0.85 그 다음에 1은 여전히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얘를 계산하면 5.7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l-S2- 그 다음 Ca2 플러스를 각각 전부 다 유해핵전화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게 전부 다 유해핵전화 1번의 답들은 8.75, 4.75, 5.7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유해핵전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온들의 크기가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을 해라. 요 부호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핵전화와 이온들의 크기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해라. 먼저 이온들의 크기가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하자면 유해핵전화 가장 작은 녀석이 크기가 작겠죠. 그러면 S2-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걔보다 큰 녀석은 Cl-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녀석은 Ca2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S2-의 유해핵전화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Ca 플러스 2 플러스의 유해핵전화가 가장 큽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한다? 전자수는 전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온들의 전자수는 동일합니다. 전자수는 동일하다. 근데 뭐가 달라요? 핵에 있는 그 양성자 수가 다른 거죠. 양성자 수는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20개, 16개, 17개가 있는데 전자수는 같아. 자, 그리고 핵전하가 그만큼 세지면 어떻게 돼요? 땡기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온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유핵전하가 세지면 세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온들의 사이즈는 감소한다. 근데 여기서 그 답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온들은 그 등전자 이온들의 사이즈는 감소한다. 자,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등전자 이온에서 유효핵 전하가 크면 클수록 이온들의 크기는 줄어든다. 이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수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해핵전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양성자의 힘이 그만큼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들의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인터랙션이 세지는 거니까요.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문제는
결국 분자 오비탈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합차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안정성, 그리고 상자기성을 갖는 게 어떤 것인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CN이라고 하는 물이 있고, CN-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분자 오비탈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결합차수를 나타내고, 이 결합차수를 이용해 가지고 두 화합물 중에서 어떤 화합물이 더 안정한지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화합물 중에서 상자기성, 영어로는 파라매그네틱이라고 하죠. 결국은 자석에 갖다 댔을 때 자석이 딱 달라붙는다든지 밀린다든지 이런 자성을 가지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상자기성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상자기성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를 MO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볼게요. CN하고 CN-에 대한 각각의 분자 오비탈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오비탈을 그릴 때는 가운데 분자를 두고, 자, 여기는 분자는 아니지만 이온 화합물도 이렇게 두고, 그 분자를 이루는 각 원소들을 양쪽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도 양쪽에다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들이 이제 결국은 얘네들을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각 원자들의 체외각 전자 배치를 하면 C는 2s2p로 이루어져 있고 N도 2s2p로 이루어졌는데 에너지 레벨이 좀 달라요. 그죠? C의 2s와 N의 2s는 높이가 조금 다릅니다. N이 조금 더 내려와 있겠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좀 더 옅은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낮은 시그마 2s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시그마 2s가 하나 형성되면 반결합이 또 반드시 또 형성이 되죠. 시그마 스타 2s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C는 전자 배치가 최고 전자가 4개니까 2s에 2개, N도 2s에 2개,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너지가 더 높은 2p가 있을 겁니다. 그죠? 2p가 이렇게 3개가 오비탈이 있고, 얘는 조금 더 낮은 에너지 레벨로 2p가 3개 역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2p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하면, 어, N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N 이하는 그 파이가 좀 더 에너지가 낮죠. 그 다음에 5부터는 시그마가 에너지가 낮습니다.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파이 2p 해가지고 요게 두 개의 오비탈이 있죠. 파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시그마 2p가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결합이 파이스타 2p가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여기 상세하게 원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갑니다. 맨 위에는 시그마 스타 2p가 있고요. 자,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점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 2p는 C 같은 경우에는 2p 몇 개가 있겠어요? 체외각이 2S에 2개, 2P에 2개, N 같은 경우는 2S에 2개, 2P에 3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려 놓으면, 자, 여기서 S부터 결합을 하면, 결합하는 오비탈에 총 2S에 2개, 2개니까 4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4개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에 총 왼쪽, 오른쪽 합쳤을 때 5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채워주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CN에 대한 분자 오비탈이 되겠고요. CN-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C 같은 건 2S에 2개, 2P에 2개죠. 그걸 똑같이 해주면 되고, N 같은 경우에는 2S에 2개, 2P에 3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얘도 결합 오비탈이 2s, 시그마 2s가 있고, 시그마 스타 2s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각 2s에는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4개니까 밑에서부터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4개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C2P 그대로 있습니다. 2P에 3개의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아래쪽 2P에 에너지 레벨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릴 때 에너지가 N이 C보다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파이 2P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위에 시그마 2P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2P는 여기의 2P보다 낮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파이 스타 2p가 있고요. 두 개의 오비탈이 있겠죠. 맨 위에는 역시 똑같이 시그마 스타 2p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탄소 같은 건 2p에 두 개가 있고 질소 같은 건 2p에 세 개가 있죠. 자, 이걸 이제 합쳐서 그려주면 5개를 그려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CN-예요. 나중에 전자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P에 전자를 다 채웠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전자 하나를 더 넣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넣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본드 오더를 구하면, 자, CN부터 본드 오더를 구하면, 본드 오더는 어떻게 돼요? 2분의 결합 오비탈의 전자수. 자,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7 마이너스 반결합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2 하면은 2.5가 나옵니다. 결합차수 2.5. 이건 결합이 C와 N 사이는 2.5 결합이라는 소리고요. 자, CN- 같은 거 보겠습니다. 본드 오더를 보면 똑같이 2분의 결합한 거는 결합 오비탈의 전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6이 나오니까 3입니다. 자, 그러면 CN-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세 개의 결합으로 C와 N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이 더 안정해요? 본드 오더가 더 높은 녀석이 안정하다.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하다. CN-가 CN보다 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서 두 화합물 중 상자기성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인가? 상자기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M오비탈에서 홀전자로 채워진 데가 홀전자가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CN-는 전부 다 두 개 두 개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는 CN 쪽은 홀전자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둘 중에서 이번에 답은 CN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답은 CN이 됩니다. 자, 1번은 CN-가 CN 플러스보다 더 안정성이 높다라는 소리고요. 자, 이렇게 답이 되는데 이걸 이제 여담으로 루이스 교조를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자, C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C 이렇게 있고 N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자 마이너스죠 지금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전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에 하나를 더 줘요. 그러면은 옥테트를 적용시켜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N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합니다. 옥테트를 만족해서 얘가 더 안정하고요. CN 같은 거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서 만약에 2.5 결합이다. 뭐 3중 결합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2.5 결합이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가 옥테트로를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MO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3중 결합이 확실히 있고 하나는 2.5라고 하는 애매한 결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본드 오더의 값이 더 높을수록 걔는 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CN-가 CN보다 더 안정하고 2번에는 상작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홀전자가 있어야만 걔가 뭐 플러스 2분의 1이 됐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건 돼서 하나를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거다? CN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도 결국은 그 분자 오비탈을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결합 차수까지 분자 오비탈을 통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분자 오비탈을 통해서 우리가 본드 오더까지 나오면 어떤 것이 더 안정하다는 것이 비교를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은 이렇게 나왔고, 어떠한 화합물들에 대해서 묻는 건지 A번부터 D번까지 이렇게 화합물,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온도 있고 분자도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합차수를 한번 먼저 구해보는 게 1번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에 베릴륨 분자에 대해서 베릴륨 분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보시면 자, 이거의 그 분자 오비탈을 그리려면 베릴륨은 이주기 원소죠. 이주기 원소고 이족 원소입니다. 그죠? 이주기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2S의 2가
가장 마지막 그 최외곽 전자가 돼요. 그래서 원S는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건 분자 오비탈 그리는 건 뭐 다 똑같습니다. 자, 베릴륨 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릴륨 원자를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시켜 놓으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 굉장히 간단하게 2s에 밖에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최외곽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얘가 결합하게 되면 2s 시그마가 나타날 거고, 만약에 반결합이 되면 2 시그마 2s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릴륨은 2s에 전자가 각각 2개씩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그 에너지 준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총 4개의 전자를 배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되고, 본드 오더를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본드 오더는 2분의 결합 오비탈의 전자수는 2개죠. 지금 여기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반결합 전자의 그 전자도 2개. 그래서 얘는 0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는 결합을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베릴륨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베릴륨 분자에 전자가 하나 없는 요 이온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베릴륨 2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죠.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베릴륨 원자, 얘를 형성하는 베릴륨 원자. 그 다음에 2s, 두 개의 2s는 에너지가 똑같겠죠.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합했을 때는 2s가 있을 거고요. 시그마 2s가 있을 거고, 결합하지 않을 때는 반결합 2s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베릴륨은 2s에 2개, 2s에 2개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4개를 채워주는데 왜 4개를 채우면 안 되느냐? 플러스잖아요, 여기.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를.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 하나가 어떻게 됐다? 플러스가 되면서 하나가 전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본드 오더가 바뀌게 되겠죠. 본드 오더를 구하면 2분의 결합한 오비탈의 전자수는 2개, 그 다음에 반결합 오비탈의 전자수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2-1을 하면 0.5,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0.5 결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C1, F2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F2. 자, F2는 우리가 2S, 2P의 2S, 2P 오비탈에 그걸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F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에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F2가 이렇게 있으면은 2S에 뭐 이건 똑같습니다. 원자를 좌측에다 그려주는 건 똑같고요. 2S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2P에 또 전자가 있겠죠. 2P에 오비탈은 3개입니다. 그죠? 2P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자가 있고요. 2S에 결합하게 되면 시그마 2S, 결합하지 않게 되면 시그마 스타 2S 이렇게 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P 같은 경우에는 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 이상이기 때문에 P 결합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시그마 2가 되겠죠. 시그마 2P가 되고 가장 낮은 게 그 다음에 위에가 파이 2P가 됩니다. 2P가 되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러는데 좀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2P가 얘네들보다는 파이 2P보다는 좀 위에 있겠죠. 자, F2를 그리면 시그마 2P가 있고 여기는 오비탈이 2개입니다. 파이에는 오비탈이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정확하게 나타내서 이렇게 그어주고요. 자, 이거보다 결합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높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 둘, 셋. P, 여기도 하나, 둘, 셋. 2P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그 파이 스타가 있을 거고요. 파이 스타 2P가 있을 거고, 얘도 오비탈이 2개, 시그마 스타 2P가 있습니다. 오비탈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2P에 그 플로린 같은 2S에 2개, 얘는 그 7조 건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2P에 5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7개가 2S, 2P에 7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7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맞춰서 전자를 끓여주면 돼요. 2S에 2개. 자, 그러면 여기에 4개를 채워주고요. 4개를 채워줍니다. 밑에도 7개, 14개를 채워주면, 5개니까 10개를 채워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채워지네요. 그쵸? 자, 그러면 본드 오더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본드 오더는 2분의 결합 궤도의 전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이죠. 8 마이너스 반결합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시그마 스타 S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셋, 넷, 다섯, 여섯, 8개, 6개가 되네요. 그러면 자, F2는 한 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F2 마이너스, 이게 이제 F2가 되었었고요. F2가 됐고, F2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2 마이너스, 이것도 역시 F와 F가 만나서 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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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P, 하나, 둘, 셋, 여기도 2P,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는 시그마 2S,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2S. 자, 무슨 말인지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P에는 이제 여기도 시그마 2P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2P는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스타 2P 두 개가 되고요. 맨 위에 시그마 스타 2P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P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 이제 그려주죠.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전자를 또 채워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끝에 시그마 스테에 이렇게 하나 더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드 오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합은 2분의 지금 똑같습니다. 8이죠. 8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늘었으니까 7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0.5 결합.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어, 본드 오더하고 그 다음에 분자 오비탈을 다 그렸어요. 1번은 다 구한 겁니다. 이렇게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하고 그 다음에 C와 D 중 어느 것이 더 안정한가? 이게 A고 얘가 B입니다.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안정하겠습니까? A는 결합이 없죠. 그래서 얘는 결합이 없기 때문에 분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정하고 B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얘가 더 안정하다. 답이 A와 B 중에서 B가 더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 중에서는 당연히 C가 안정하죠. C는 결합이 하나고 얘는 결합차수가 0.5잖아요. 결합차수가 큰 게 안정하니까 얘는 C가 더 안정하다. 그리고 그 F와 F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다 그리는 거고요. 2번의 답은 A보다 B가 안정하고, 그 다음에 C가 D보다 안정하다. D보다 C가 안정하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푸셨기를 바래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의 질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아래 화합물과 관련한 각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화합물이 이제 A부터 D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화합물 A에서 D에 대한 각각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이때 그릴 때 풀이 가정하고 화합물 내 원소들의 형식 전화를 다 계산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각 화합물들이 가지는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 및 그린 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루이스 구조 플러스 우리가 기하학 구조, 분자의 기하학 구조를 우리가 그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우리가 중심 원자를 알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SN 넘버만 구하면 결국 기하학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첫 번째 루이스 구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A번의 NH2- 이온에 대해서 한번 이온 분자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를 그릴 때는 첫 번째 단계가 밸런스 일렉트론을 계산해 줘야 되죠.
자, N은 15족 원소이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가 5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H는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가, 근데 그게 2개죠,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얘는 총 원자과 전자가 이 분자 내에서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얘는 뭐 중심 원자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N을 가운데 두고 H를 양쪽에 두고 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죠? 선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주변 원자부터 옥텟트룰을 맞춰주는데, 뭐 H는 옥텟트룰을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총 8개가 써있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이미 선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를 n에다가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옥텟트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되고, 뭐 이런 생각해도 되니까 마이너스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 변화를 다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형식 변화를 계산해 보면, 형식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자과 전자 마이너스 지금 현재 그 형성된 공유하고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H는 1이죠. 형식 변화가. H전은 원자과 전자가 1이죠. 1 마이너스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만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1에서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도 당연히 FC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N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요. 5개인데 지금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5-6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0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지금 이 분자는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번. B번은 SO3 2 마이너스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똑같습니다. 밸런스 일렉트론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주죠. 그러면 6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니까 그게 또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2를 해주면 26가 나와요. 2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그러면은 중심 원자의 론페어가 몇 개 있느냐를 계산해주면 2분의 총 원자과 전자 마이너스 8 곱하기 지금 산소가 주변 원자가 3개가 있어요. 3, 8에 24 그러면 8 곱하기 3 하면 2분의 2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중심 원자의 원자가 론페어가 한 쌍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심 원자를 기점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중심 원자는 S가 될 거고 주변에 O가 있는데 이 O하고 S 사이에 선을 일단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옥텟트룰을 이제 주변 원자부터 맞춰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에게 펜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그어지는데 혼자 쌍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텟트룰을 만족하느냐? 뭐 주변은 다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또 론페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에도 론페어를 하나 이렇게 또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세어보면은 2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이때 이제 형식 전화를 다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산소부터 하면은 산소는 원래, 저희가 그 원자과 전자가 6개죠. 6개인데 지금 몇 개를 공유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가지고 있죠. 6-7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나머지 산소들도 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황은 어떻게 될까요? FC가 예오산소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FC가 얘도 원자과 전자 6인데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마이너스 5 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 식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자, C번 같은 경우는 AlCl3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뭐 언제는 빠르게 좀 계산할게요. 이렇게 3 플러스 3, 7 이렇게 하면 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일렉트론 그렇게 나오고요. 중심 원자의 론페어 C 이거 계산하면 2분의 24 마이너스 8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때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심원자에 그 론페어는 없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AL을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CL, CL, CL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주변 원자부터 옥테트룰을 만족시켜 줍니다. 이렇게 만족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형식 전화만 해달해주면 여기는 원자 가진자 6개니까 CL은 6 마이너스 근데 지금 현재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원자가 전자 수 마이너스 현재 가진 전자가 그 형식 전화가 됩니다. 둘, 셋, 3, 2, 6, 7. 그러니까 7 마이너스 7에서 이건 지로가 되는 거죠. 지로가 되고 이 CL이 지로가 되면 나머지도 전부 다 지로가 됩니다. 그죠? 나머지 전부 지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L은 지금 론페어가 없는 상태에서 자 얘는 최각전자가 3개니까 원자가 전자 3개에서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둘, 3개죠. 3-3은 0. 다 형식전화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D번 한번 그려보면 자, O3죠. O3 같은 경우에도 밸런스 일렉트론이 처음에 자, 얘는 원자가 전자 6개인데 이게 3개니까 1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못 들이지만 뭐 중심 원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H랑 결합한 거 아니니까 alpha of Ca 하면 얘는 2분의 18 마이너스 8 곱하기 2가 되니까 28에 16에서 2분의 2 해서 얘는 1이 됩니다. 그죠? 중심 원자를 하나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세 번째로 이제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는데 총 18개가 있어야 되는데 6이 12하고 그 다음에 13, 14, 15, 16 됐고 17,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산소가 옥테트룰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남는 전자쌍을 하나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공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자는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또 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유명한 공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형식 전화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 맨 끝에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얘는 요 산소는 원래 산소는 원자 가진자가 6이죠. 6 마이너스 지금 현재 근데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갖고 있죠. 6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산소는 6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마이너스 6에서 0가 되는 거고요. 얘는 6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해가지고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는 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형식자나 계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물이 가지는 기하학적 구조를 예측을 해봐라 그랬는데 자, 기하학적 구조는 우리가 스테릭 넘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가운데 N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BP가 어떻게 돼요? BP가 2죠. LP는 지금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SN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벤트 타입이죠. 왜냐하면 BP가 두 개고 LP가 두 개는 테트라헤드랄에서 벤트 타입의 테트라헤드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HH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전자성 이렇게 나온 벤트 타입이다. 이건 그래서 벤트 테트라 헤드랄이다 까지를 적어줘야 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SN을 구해보면 지금 BP는 555가 있어갖고 3이 됩니다. BP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LP는 지금 한 쌍이 있죠.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 SN이 4가 됩니다. 4가 되는데 이제 얘는 트리고널 피라미달 타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P가 3에 LP가 하나니까 원래는 테트라헤드랄인데 트리고널 피라미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고,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밀어내기 때문에 결합각도가 테트라헤드랄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결합 각도는 묻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하면 104도가 되고, 107도가 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 각도까지는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 넘버를 계산해 보면, 그죠? SN 넘버는 지금 몇 개를, 그 주변 원자가 몇 개예요? 지금 BP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P는 0가 되는 거니까, SN은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SN이 3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리고널 플래너다. 특히 BP가 3이고 LP가 0면, 얘는 트리고널 피라미드다. 그래서 평면으로 이렇게 CL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 넘버를 구하면, O3 같은 경우는 SN 넘버를 구하면, 가운데 중심 산소, 여기를, 맨 끝에 여기를 보고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두 개의 BP가 지금 두 개죠. 그 다음에 LP는 어떻게 돼요? 하나입니다. 그죠? LP는 하나예요. 그러면 얘는 SN 넘버가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는 건 뭐다? 트리고널 플래너인데 얘는 3이 나오긴 3이 나왔지만 3 플러스 1이 아니죠. BP가 두 개에다가 LP가 하나인 그런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벤트 타입의 트리고널 플래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물론 이제 비공정상 그려줘야겠지만 여기만 중심에만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벤트 타입의 얘는 트리고널 플래너다. 얘는 C번은 어떻게 됩니까? C번은 아까 트리고널 플래너다. 트리고널 플래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리고널 피라미달, 피라미달이다. 자, 그래서 A번은 우리가 기하 구조로 봤을 때는 A번은 밴드 타입의 테트라헤드랄이고, 두 번째는 B번은 트리고널 피라미달이고, 세 번째는 트리고널 플래너고, C번은 마지막 네 번째는 트리고널 플래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SN 넘버를 계산해 가지고 기하 구조를 예측하고 그리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의 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응용성이 좀 진한 문제예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화합물 D의 중심 원자 및 주변 원자들이 가지는 각각의 혼성 오비탈의 종류는 무엇이고 왜 그런지를 아는 대로 설명하라고 그랬고요. 힌트로서는 각 원소의 형식 전하를 반영해서 혼성 오비탈을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 D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O3, 즉 오존을 얘기하는 건데요. 맨 먼저 루이스의 구조를 그려보면 오존은 아까도 그려졌다시피 이렇게 공명 구조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고, 펜이 좀 안 좋아서요. 자, 공명 구조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전자가, 비공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고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비공전자쌍이 있고 얘가 이쪽에 남아도는 p 오비탈이 이렇게 전자를 주면서 공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에서 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두 개는 똑같은 화합물이니까 하나를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산소에다가 번호를 한번 이미지로 붙여 보겠습니다. 자, 번호를 붙여보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1번 산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 원자 산소를 2번 산소라고 얘기를 하고 맨 오른쪽 아래를 3번 산소라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형식 전하를 반영해서 홍성호 베타를 그려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합 숫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C를 구하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죠. 그래서 6 마이너스 지금 1번 산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전자는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6 마이너스 7을 갖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결합을 따져주면
얘는 지금 몇 개의 결합을 하고 있나요? 하나의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결합 하는 겁니다. 시그마 결합 하는 거고요. 2번 산소를 보면 2번의 산소를 보면 얘의 형식 전환은 지금 원자과 전자 6 마이너스 비공전자쌍 한 쌍에다가 결합이 3개입니다. 그러면은 둘, 넷, 여섯, 둘, 셋, 넷, 다섯입니다. 그래서 6-5가 돼서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얘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합은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나요? 3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합은 시그마 2개에다가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파이 결합입니다. 그죠? 파이 하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산소를 보시면 3번 산소를 보시면 얘의 형식 전환은 6 마이너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돼서 지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결합은 이중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하나에 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유전자쌍은 1번이 몇 개입니까? 비공유전자쌍은 비공유는 세 쌍이에요. 세 쌍 중에서 여러분들 유념해야 될 거는 아까 세 쌍 중에서 하나는 p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비공유전자 중에 세 쌍 중에서 한 쌍은 p 오비탈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레조넌스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2번 산소는 비공유쌍이 하나죠. 비공유 하나, 한 쌍. 자, 그 다음에 3번은 비공유 두 개예요. 두 쌍입니다. 자, 이때 비공유는 전부 다 혼성 오비탈의 그 비공유 전자쌍인데 1번만 p 오비탈이 혼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형식 전화를 이용해 갖고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산소 전자 배치를 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얘의 전자 배치는 원래 산소는 6개의 체외각 전자를 가지는데 얘는 하나를 더 얻었어요. 그럼 7개가 되잖아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7번째 전자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결합이 시그마 결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비공전자쌍 3쌍 중에서 p 오비탈 하나, 한 쌍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산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산소는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전자가 한 쌍 하나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6개가 돼야 되는데 체외각이 5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 넷, 다섯.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합은 시그마 2개에 파이 하나,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따가 혼성오비탈에서 반영을 시킬게요. 3번 산소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차지가 없죠. 그러면 얘는 6개의 전자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 둘, 2p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산소부터 한번 보실게요. 1번 산소는 전자 배치를 이렇게 시켰고 얘가 지금 시그마 결합 하나가 필요해요. 시그마 결합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는 홀 전자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전자쌍 3쌍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p 오비탈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혼성을 하지 않아요. p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성 오비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p 오비탈은 그대로 하나가 남죠. 나머지는 하이브리드가 되면 s보다는 높고 p보다는 낮은 sp2. 자, s 오비탈 하나에 p 오비탈 2개가 하이브리드 됐죠. 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채우면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밑에서 올라가는 녀석, 그 다음에 위에 그대로 있는 녀석 이렇게 해서 채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여기 EP는 남아있죠. EP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EP는 어떤 거냐면 아까 여기 레조넌스 참가한다고 했던 이 EP 그 비공유 전자쌍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떻습니까?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sp2의 비공유 전자쌍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그마의 홀 전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결합에 참여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이게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2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결합이 시그마 2개에다가 파이가 하나예요. 자, 이거를 참조해서 시그마 2개 파이가 하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시그마 2개니까 홀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 파이가 하나니까 p 오비탈도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죠. 자, 그러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s가 올라가면 비공유 전자쌍이 되니까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죠. s보다는 높고 p보다는 낮은
S 하나에 P 두 개 오비탈이 합성된 sp2 혼성 오비탈이 형성이 되고요. 그걸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비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p2 시그마 하나, 왼쪽에 시그마 하나, 오른쪽 아래에 시그마 하나, 이렇게 있고, 결합에 참여하지,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P에 그대로 하나가 남아 있었고, 얘가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요 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이가 된다. 아까 얘도 파이다. 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그마 또는 비공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 그 산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결합이 시그마 하나고 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오비탈을 형성하면 되겠네요.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 있고 시그마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오비탈을 형성하면 P는 오비탈을 형성하지 않는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나가 남고 나머지는 sp2로 이렇게 남아지겠죠. sp2가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비공유전자쌍 두 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그대로 혼성 오비탈을 이루지 않은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떤 거다? 이 파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인 파이 결합이 되는 거고, 좀 빨갛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 파이가 여기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sp2 요거는 시그마 결합이 돼서 여기 되는 거고요. 나머지 비공유전자쌍 한 쌍, 두 쌍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 중심원자 산소는 sp2를 가지는 거잖아요. sp2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sp2를 이렇게 그려주고 이게 이제 중심원자 산소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오른쪽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그마 결합 하나에다가 파이 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나머지 sp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아래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걔가 그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p2 비공전자쌍 두 쌍에다가 sp2 시그마 결합 하나죠. 여기다가 sp2 비공전자쌍, sp2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이 파이가 또 비공전자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p 오비탈에 있는 비공전자쌍이라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다? sp2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는데 중심 원자도 sp2고 산소의 주변도 전부 다 sp2다. 전부 다 sp2다. 그런데 저 1번 산소는 p 오비탈의 비공유전자쌍을 가진 sp2 오비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변별력을 좀 두려고 했던 문제인데 맞춘 분들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 NaOH 수용액 46ml를 중화시키는데 0.15몰랄리티 H2SO4 용액 30ml이 사용됐다면 NaOH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몰랄리티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타이트레이션, 즉 적정의 문제인데 산염기 적정 문제입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적정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농도와 부피를 정확히 알고 있고 하나는 지금 부피만 알고 있고 농도를 모릅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인 적정 문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염기 반응이니까 맨 처음에 산과 염기가 반응했을 때 몇 몰 대 몇 몰이 반응을 해서 중화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지금 여기 사용된 산은 H2SO4입니다. 자, 얘가 만나서 뭐하고 만나? 염기인 NaOH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나면 중화가 될 때, 중화가 된다는 거는 물과 H2O와 그다음에 솔트, 즉 염을 발생시키는 거죠. SO4, 에이큐스. 자, 이때 균형 맞춘 화학 방정식을 적어보면 제가 몇 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시간 이상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다? 자, 1대 2몰 비로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H2SO4 1몰이 사용되면 2몰의 NaOH와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중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화될 때 이러한 몰의 레이쇼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1대 2몰비로 반응을 하는데 과연 여기 사용된 0.15 몰랄리티 H2SO4 30ml은 과연 몇 몰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된 0.15 몰랄리티 H2SO4는 H2SO4 30ml이죠. 정확히 30ml은 몇 몰인가?
이걸 알면은 돼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하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줘? 몰랄리티라는 개념은 결국은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리터가 지금 0.03 리터잖아. 분의 몰수는 몰라. x로 두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어요? x는 0.15 몰랄리티 곱하기 0.03 리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몰랄리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터분의 그 몰수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죠. 리터분의 몰 이렇게 할 수 있고, 곱하기 0.03 리터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리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x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0.0045몰이 된다. 45몰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H2SO4하고 NaOH가 1대 2몰비로 그걸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된 H2SO4는 0.0045몰이에요. 그러면 NaOH가 몇 몰이냐?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자, 1몰의 H2SO4가 2몰의 NaOH랑 반응을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한 거는 몇 몰의 H2SO4예요? 0.0045몰의 H2SO4를 사용했다면, 그때 NaOH는 얼마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몰 H2SO4 여기 떨어지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0.009몰의 NaOH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었던 거는 몇 몰수의 NaOH를 물은 게 아니라 몰랄리티 농도를 물은 거야. 그러면 농도라는 건 뭐야? 리터분의 그 용질의 몰수니까 4번은 뭐 굉장히 쉽죠. 지금 몇 리터야? NaOH가 46ml잖아.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46ml는 리터로 하면은 0.046 리터. 솔루션 분의 0.009몰의 NaOH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계산해보면 0.1956521739몰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NaOH가 나오는데 너무 길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좀 지울게요. 위에 보면 지금 유효수자 거의 몇 자리예요? 두 자리죠. 46ml 유효수자 두 개, 0.15 유효수자 두 개, 30.0 유효수자 두 개. 이렇게 하니까 얘도 유효수자 두 개로 줄여주면, 안 줄여도 뭐 저는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됐냐? 0점 반올림 해가지고 2, 0, 몰의 NaOH다. 농도는, 몰 농도는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점수 주기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숫자만 좀 바꿔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았고, 단지 이제 교수님이 어떤 걸 부분 점수를 좀 주실지 그거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어쨌든 한 학기 동안 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학기에 유교학을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거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았고요. 웬만하면 점수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